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닥 시장이 계속 빠지는 가운데 거래소 주식은 반도체의 선방으로 버티고 있는데 해외 시장은 오늘도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 변동성도 조심스럽게 증가 중입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이 있었죠.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유럽 채권 강세, 유로 약세가 나타났는데요. 시장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오전장은 눌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2시 이후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강도가 상승하며 지수의 하락을 틀어막았습니다. 장중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최대 4,500억에 달하는 등 나름 제법 규모 있는 선물 매수가 들어왔는데 선물 베이시스는 그렇게까지 개선되진 않았어요. 또 현물 매도 또한 2차전지 중심으로 매도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에코브라더스나 LNF 이제 좀 정신 차리려는 것일까요? 배터리 아저씨를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참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는 이제 멈췄다라고 봐도 될 정도이고 이머징 마켓 내 피어 그룹인 대만이 타이엑스 지수가 사실상 연중 고가권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2차전지 매도가 셀링 클라이막스에 닿는다면 지수 자체는 대충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반등은 반등일 뿐 추세 상승은 아직은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종합주가 지수가 2520에서 2430이라는 박스 내에서 진동을 한다. 그러면 원월물로 옵션 트레이딩을 해서 꽤 쏠쏠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글로벌 증시 변동성 스프레드 또한 2월물과 3월물의 변동성 스프레드가 지금 바닥에 붙어있죠. 그래서 빅스 3월물 변동성을 매수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3월물 양옵션, 그러니까 2월물 말고요. 3월물 양옵션 매도 전략을 취한다. 그러면 3월물이 근월물이 되는 첫 주가 또 우리 증시 연휴죠. 그래서 연휴에 해당하는 프리미엄도 모두 수취하면서 리스크, 변동성 리스크는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시장 좀 더 살펴보면 선물 베이시스는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이론 대비 마이너스 0.2포인트 수준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매의 트리거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매매는 아예 없었고요. 선물 미결 제약정 또한 25만 8천 건, 지금 완전 바닥자리죠. 더 이상 미결이 빠지지 않고 1,700개 약가량 조심스럽게 증가했는데요. 이런 미결 증가는 매수의 미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옵션 시장은 변동성 매도가 하루 종일 들어오면서 V코스피 지수는 이제 16.9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요. 콜 클래스에서는 더 이상 미결 제약정이 증가하지 않고 있고요. 풋 클래스의 높은 델타 절대값을 지닌 행사가들에서 미결 제약정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하락은 최소한 급락은 없다. 그러니까 속도는 하락이 나올지라도 속도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콜 옵션 변동성은 지금 많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갭 다운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이없는 그런 콜 감마 스퀴즈로 인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모두 시장이 추세적 방향성과는 관계없는 파생시장에서의 지엽적인 이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뭐 트레이딩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겠지만 오늘 오르고 오늘 내리고 이런 것들을 맞춘다는 거, 이런 거는 트레이딩이 잘잘못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잦은 방향성 전환보다는 이 구간에서 그냥 진득하니 롱 포지션 들고 있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 트레이딩 인생을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기관 투자자가 되기 전 처음 시장에 들어온 게 94년도예요. 그래서 이거 아재 인증하는 건가요? 올해로 30년 차가 됐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몰라서 놓친 기회, 뭐 준비가 되지 않아 놓친 기회, 그리고 나름 준비를 잘해서 뭐 잘 잡은 기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뭐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뭐 아이디어를 얻든 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잡설은 그만하고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ECB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ECB 금리 결정은 저는 그냥 논 이벤트라고 생각했어요. 투자자들은 4월에 금리 인하냐 아니면 6월에 금리 인하냐라는 것을 갖고 베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월 한 달 내내 글로벌 국채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미국도 3월에 금리 인하 못할 분위기가 돼버렸죠. 근데 무슨 놈이 유럽이 4월에 금리 인하냐 이런 식으로 해석됐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12월에 있었던 그 글로벌 자산시장 급반등에 대해서 채권 시장만큼은 야 이건 오버액션이지 하면서 1월 한 달간
그 작년 12월에 상승분을 죄다 돌려줬고요. 증시 또한 유럽 시장만큼은 상당량 되돌려줬어요. 그러다가 중순 이후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반등을 했는데요. 이 12 이벤트가 아무리 뭐 호키시하다 하더라도 채권 시장은 이제는 이건 락바텀 영역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2시 15분, 그러니까 22 금리 결정과 함께 채권 시장은 굉장히 강력한 반등을 시작했고요. 기자회견 끝날 때까지 뭐 종가 고가의 상승을 마감했죠. 뭐 성명문이나 기자회견이 그렇게까지 도비시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지만 이거는 채권 시장이 그동안 하도 눌려서 월말 마감을 앞두고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도 마찬가지로 숏스퀴즈가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이벤트 해소에 따른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흔들림 없이 상승해서 종가 고가의 양봉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화시장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통화시장은 지난 1월 17일 이후로 달러 인덱스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유로화는 또 급락을 해버렸죠. 유로화가 하락하면서 확장형 패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비추세 확장형 패턴에서는 트레이더들이 아주 골머리를 썩게 만들죠. 채권시장과 마찬가지로 라가르드의 발언이 그렇게까지 도비시했나? 뭐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라가르드는 4월 인하를 밀어붙이지 않았고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 완화되고 있다 이런 힌트를 얻었지만 증거를 좀 더 확인해봐야 된다. 이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싶죠. 결국 통화시장은 유럽 마감 때까지 유로화 매도가 쏟아져 나와서 저가를 갱신해버렸어요. 그래서 딱 스탑 포인트에 도달한 다음 또 적당한 반등으로 마감했죠. 그럼 이제 기술적 매수세 외에는 1월에 펀더멘털에 대한 근거한 반등은 쉽지 않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자, 상품 시장에서는 유가가 이틀 연속 폭등을 했는데요. 어제는 간만에 종가 고가의 2.8%짜리 상승이 나왔어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지만 이 글로벌 자산 가격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또한 새로운 월물, 3월물이 근월물로 거래가 되면서 조심스럽게 롱 포지션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트레이더들이 공급은 증가하고 있고 또 수요 증가는 둔화하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롱을 지르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예멘이 후티 반국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스트레스가 조금씩 누적되고 있는 것,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기나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서 저는 유가가 조금 상승했다고 해서 이거 상승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박스 상단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만 보고자 합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22일 이벤트가 논 이벤트로 마무리되면서 유럽 증시가 고가를 갱신한 나가자 따라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본장 개장에 이미 나스닥도 0.5% 상승, 그리고 러셀도 1.3% 상승해서 모두 강세로 출발했죠. 근데 변동성은 더 이상 빠지지 않았어요. 개장 후 1시간 동안 아주 지루한 박스를 그리다가 유럽 증시 마감 후에 시장은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 전환하게 됩니다. 나스닥이 하락에 대해서 테슬라의 실적 미스가 문제였다라고 하는데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시총 8위에서 9위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는 테슬라가 밀린 것보다 이게 아무리 10%가 움직였어도 나스닥 처음에 갭상승해서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 2시 이후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AMD 같은 이 AI 내러티브가 묻은 주식들이 밀리기 시작한 것이 나스닥이 진짜 하락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AMD는 전일도 숏스퀴즈를 주셨죠. 그래서 테슬라가 빠질 때 AMD는 갭상승 3%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안 빠졌죠. 오늘도 이 AMD 갭상승 하고 나서 살짝 눌렸는데 테슬라 눌리는 거를 비하면 AMD는 엄청 잘 방어한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1시 50분에 일봉상 일중 쌍고점을 만들었죠. 그렇게 스퀴즈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AMD 일봉을 보면 갭상승해서 아래 꼬리 달린 음봉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죠. 기분 나쁜 음봉인데 그 AMD 말고도 지금 브로드컴도 상당히 기분 나쁜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1월 한 달 내내 달려왔던 AI 관련 테마가 이제는 좀 한풍 꺾이는 그런 자리에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AI 테마가 죽는다고 전체 시장이 무너진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 주식이 베타 1로 수렴해 간다. 이거는 더 이상 마켓 아웃퍼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2월에 새로운 업종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 시장이 그럼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AI 테마가 시들어간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길게 끌고 온 롱 포지션을 최소한 좀 중립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기름 주식인 엑소모빌은 지난 24일부터 아주 빠르게 상승 전환해서 지금 4일 연속해서 양봉 뽑아내고 있어요. 유가가 반등한 것도 기름 주식이 상승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1월에 아웃퍼폼했던 테크 섹터에서 자금이 올드 이코노미로 좀 이동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나스닥이 장중 조정을 주면서 처음으로 나스닥은 5일선 조정이 나왔는데요. 5일선 조정을 주는 동안 전체 종목이 무너지거나 한 것 없죠. 오히려 새벽 2시 이후로 굴뚝 주식들이 더욱 강하게 올라온 것을 보면 시장은 조정이 나와도 기간 조정이거나 점진적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급락 이런 건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보면 아직 2월물 변동성 선물과 3월물 변동성 선물은 1포인트의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절대적인 저평가 자리는 맞아요. 그러나 다음 주 FOMC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지금 살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물 변동성 선물은 이 정도 가격이면 좀 분할해서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 3월물로 풋옵션 매도를 잡아서 설 연휴를 보내고자 할 경우에는 3월물 변동성 선물, 빅스 선물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 애프터마켓에서 인텔이 급락한 것을 아무래도 시가에 반영할 것 같은데요. 2차전지 주식이 하락에 반도체 주식까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피곤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현재 옵션 시장을 보면 콜 클래스가 절대적 저평가 상태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갭다운이 나온다? 그러면 기술적인 감마스키성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 상승을 볼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하락이 나오면 풋매도 쌓고 또 올라오면 어느 정도 콜매도를 쌓아서 위아래를 계속 가두는, 그러니까 기존 뷰인 340에서 325선이 지루한 박스권 내에서 가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가 금요일까지 상승을 이어간다면 우리 증시는 월말을 앞두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제 미국 세션 후반부에 이 올드 이코노미 매수가 들어왔다면 유럽에서도 가장 못난이 축에 속했던 올드 이코노미 대표격인 영국 증시가 상승 반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스테마틱한 리스크 이런 거는 안 걱정해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쇼 포지션을 5일선 조정이 나올 때 조금 줄였어요. 금요일 미국 오전장에 인텔이 얼마나 밀리는지 보고 그리고 반도체 바스켓이 어느 정도 밀리는지 AI 내러티브 관련된 주식이 얼마나 밀리는지 이런 것들 보고 나스닥 숏을 더 거둘지를 결정할 거입니다. 전체 시장을 보면 S&P 지수가 고가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PC 물가 지수가 이상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충격은 별다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장에 충격이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럼 계속 갈 거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특히 러셀 같은 종목들이 나스닥이 조정받는 빈자리를 채운다. 그러면 시장은 안 빠지거나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또한 어떤 펀더멘털에 기초한 접근이 아니라 1월 한 달간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야성적인 주식 매수를 집행하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섹터가 바뀔 뿐 시장에 대한 매수세는 아직 안 꺾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것이 아니다 싶으면 저는 사정없이 쳐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1월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변동성이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14포인트 초반에 불과하죠. PC 할아버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마켓 메이커들은 시스테마틱 리스크 이런 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주요 반도체 주식들이 고가에서 음봉을 얻어맞고 있고 또 니케이 지수도 연일 얻어맞고 있다 하더라도 고가에서 기간 조정에 들어간 것일 뿐이지 저는 추세로 망가지고 있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숏배팅은 참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